머나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전설 속 새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고대 신화상 태양 안에 산다고 알려진 세 발 달린 까마귀 삼조고, 오동나무에 살며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봉황, 그리고 청룡, 백호, 현무와 함께 사방신이자 하늘의 신으로 언급되는 주작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설 속 새들은 신화상 존재했던 픽션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는 유독 실존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전설 속 새가 존재합니다. 치명적인 도구로 인해 사람들의 암살에 사용되곤 했다는 전설 속의 존재, 요괴백과사전 오늘의 주인공 바로 짐새입니다. 짐새 또는 짐조라고 불리는 새가 있습니다. 중국 한자에는 이를 명명하기 위해 짐자가 별도로 존재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와 같이 짐새의 기록은 역사상, 문헌상 수두룩하게 발견되어 왔으나 기록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들의 실존 여부에 관해 쉬이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내용에 따르면 짐새는 현재의 광동성인 화남지방 부근에 서식했으며, 전설에 따르면 생김새는 매와 비슷하나 크기는 독수리처럼 크고 깃털은 녹색을 띠며 눈이 아주 붉은색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짐새가 가장 특별했던 점은 아주 강력한 맹독을 지녔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짐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주로 뱀과 정갈이 출몰 하는 깊은 산속에서만 살았으며 암수가 함께 날고 함께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마치 한 쌍의 암살자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잘 먹는 중국이다 보니 그 식용 가능 여부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는데요. 짐새의 깃털과 몸에서는 맹독이 분비되어 치사율이 100%였기에 절대 먹을 수 없었다고 하며, 이 새가 하늘을 날면 바로 아래 논밭의 농작물이 말라 죽고 이들의 대소변을 맞을 시 곤충들은 즉사할 뿐더러 암석들은 부식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맹독 때문에 짐새의 둥지 주변에는 풀 한 폭에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죠. 우리 부장님 머리도 아마 짐새가 똥을 놓나. 산해경이라는 중국 고서에 따르면 유벽지산에 짐이라는 새가 살며 그 모습은 마치 꿩과 같고 독성이 있는 새라고 표현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짐독은 몸이 무치이며 물에 녹기 때문에 깃털을 액체에 담갔다 빼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다고 하며, 실제로 진시황과 왕권 다툼을 했던 재상, 여불위에 대한 기록상에서 그는 보복사례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짐독으로 담근 술 짐주를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문헌상 기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짐새에 관한 기록은 우리 한반도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숙종 1689년에 인조의 손자 동평군이 북경에서 짐새를 사가지고 왔다는 소문이 퍼졌었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바 있으나, 다만 이것이 실제 존재하던 짐새를 샀는지 아니면 풍문일 뿐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어쩌면 중국 상인에게 속아서 평범한 새를 짐새인 줄 알고 샀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짐새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과거의 학자들은 몸에 맹독을 지닌 조류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짐새가 실존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는 피토이라는 이름의 독성 깃털을 지닌 새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먹이인 맹독성 딱정벌레를 먹고 그 독을 몸에 저장해놨다가 자신이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짐새가 자신이 먹은 살무사의 독을 몸속에 품고 있다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과거 과학자들의 주장을 깨뜨린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토이는 깃털의 독이 그리 강하지 않아 피부에 닿으면 잠깐 마비가 될 정도이고, 연구에 따르면 짐새와는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들을 동일종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전설 속 짐새에 관한 기록은 남북조 시대 이후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문은 중국 선조들에 의해 모두 멸종되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문헌에서 진나라 시대에는 아예 짐새를 반입 금지시키고, 송나라에서는 황제가 직접 짐새들을 말살하기 위해 숲에 불을 질렀다거나 짐새가 발견됐다는 보고만으로 산 전체에 불을 질렀다는 기록도 사서에 존재하는가 하면, 1958년 마오쩌둥이 참선한 중국인에게 해를 끼친다며 모두 절멸시키자는 제사의 운동을 벌인 과거를 보면 단연코 근거 없는 말로 보일 수 없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박쥐를 먹기 시작한 것은 짐새를 다 잡아먹거나 불태운 이후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추가적인 얘기로 고대에는 중국에도 코뿔소가 살았지만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멸종되었다고 하며, 후대에는 코뿔소가 마치 전설의 동물처럼 묘사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코뿔소의 뿔을 수입한 이유도 바로 짐독의 해독제로 코뿔소의 뿔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며, 여담으로는 이 소문이 와전되어 코뿔소의 뿔이 모든 맹독의 해독제라는 설이 퍼지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코뿔소 사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짐새도 실존하던 새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해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을 텐데요. 전설 속에 남아있는 짐새는 그 기록상 이야기와 같이 독수리만한 크기에 눈이 붉게 빛나지는 않더라도 몇백 년 전까지 깊은 산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이 전설로만 존재하는 짐새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들이 멸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요괴백과사전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클릭 부탁드리며 그만큼 다음 영상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